이번 주는 한국경제신문 도쿄지국의 스튜디오 대신에 메구로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이 발코니 뒤로 후지산이 보인다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흐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쿄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8,300만 원, 우리 돈으로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투자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생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사기를 틀렸지만 거꾸로 도쿄의 아파트를 차라리 사버리겠다. 자, 이게 충분히 말이 되는 게, 원래 이 도쿄는 1990년 그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3분의 1까지 폭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씩 회복을 해서 드디어 지난해 처음으로 버블 경제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도쿄의 그 주택 수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도쿄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럼 일단 첫째로 집값이 오르고, 두 번째로 여기 사시지 않더라도 도쿄 도심의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타워맨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층 아파트인데요. 고층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적어도 30만 원, 보통 40만 원을 넘어갑니다. 즉 월 3,400만 원씩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죄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일본은 거꾸로 원금의 10% 정도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자분이 아니라 해외 투자가 분이라고 하더라도 약 2, 3%, 3%보다 조금 안 되는 금리에 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안 살 이유가 없죠. 하지만 막상 현실과 부딪히면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도쿄 나우. 자, 그래서 일본의 IT 대기업에 근무하시면서 최근에 일본의 고급 아파트를 직접 구입을 하신 김윤경 씨를 이 자리에 모시고 직접 일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니면 혹시 알아두셔야 될 부분,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일단 김윤경 씨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의 거대 IT 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일본의 장기 체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면서 일본의 주택을 구입을 하셔서 투자용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시려는 분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나우. 집을 사시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제 주변에 계신 이제 일본 분들, 뭐 40대, 50대 되신 분들도 제 말씀을 들어보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주쿠에 원래 살던 데는 한 30평방미터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었고, 조금 더 넓은 데를 찾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세가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매달 그 정도의 돈을 내는 바에야 뭐 차라리 론을 갚으면서 차라리 내 집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원래 집이란 차랑 같아서 사는 순간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일어나서 집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도심의 그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히려 가격이 점점 올라가서, 아, 일본 분들도 이게 사고방식이 꽤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제 주택도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게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처음에 이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 또 되팔아서 투자 차익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하신 건가요? 이제 처음에 제가 집을 사겠다고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일단 이 집을 먼저 우연히 보게 됐고, 아, 이런 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주택 가격이 여기도 이제 싸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망설이게 됐었는데, 크게 전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곳이다 라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일본에서 보니까 이게 신축이라고 하면 대략 한 5년 이내의 집을 다 신축이라고 하는 것 같고, 거꾸로 이제 그 5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으면서 이때 이렇게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신축 맨션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나요? 아마 그 부동산 업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축 맨션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이사 비용 지원을 해준다든지, 가구 같은 경우도 저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제 모델하우스를 제가 이제 사다 보니까 가구도 다 이미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일본에 집을 산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물론 저 금수저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저희같이 일반 이렇게 이제 그냥 월급쟁이들 기준에서는 이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뭐 주택을 구입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대출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저도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이 집을 보고 살고 싶다. 그렇다면 한번 사보는 것을 도전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부동산에서 담당하는 직원과 이제 주택론부터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택 계약을 하려면 이제 은행에서 주택 심사, 가심사라고 해요. 가심사를 해서 승인이 나야지만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업체가 소개해주는 일본의 이제 메가은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 20%를 넣고 이제 주택 가격의 80%까지 주택론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처음에 가심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었고 그 약속된 날짜에 주택 그 대출이 이제 승인이 나면서 열쇠를 받고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약을 한 건 2019년 8월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 해인 2020년 4월에 이제 입주를 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이 대출 심사를 받는 게 좀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8개월 정도 늦은 2021년 12월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죠. 먼저 윤경 씨 같이 여기에 거주를 하시면서 장기 체류 자격이 있는 분이 거주 목적으로 살 때의 주택담보대출과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는 것처럼 일본에서 한국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주택대출 조건도 금리도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경 씨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아예 따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맨션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심사가 은행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대출이 잘 그 승인이 안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만 이제 자기 자본의 20%를 이제 넣으면은 대출 심사가 가능한 은행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그건 허들이 되게 높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하면은 대출 심사가 더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것도 이제 은행에 따라서 방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7개 은행에 트라이해서 다 안 됐었고요. 마지막에 한 지방은행에서 승인을 내줘서 결국에는 주택대출로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7개 트라이를 하셨는데 안 된 이유는 결국은 외국인이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저도 사실 지금은 그 부분이 좀 불투명한데 사실 영주권자면 모두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에서 그런 크레딧 정보가 많이 없다거나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에 30대 후반이었으니까 30대 후반인데도 일본에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정보가 없다. 그러면 반대로 되게 좀 이상하다, 의심스럽다라는 이제 판단이 돼서 그 신용정보상 그게 승인이 안 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주택론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증회사가 저를 보증을 해줘야 되고 또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 승인이 나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보증회사와 은행이 이제 콜라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인도 이제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장기수당 충당금이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안을 하셨나요? 처음에 이제 부동산 이제 계약을 검토하는 시점에 부동산 담당자가 확실히 그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해주고요.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1년부터 6년까지의 그 충당 금액하고 이제 7년부터 뭐 12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금액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략 월 한 2, 3만 원 정도 하는 게 맞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건물이 2017년 10월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그 초기에 충당금 비율이 적용이 돼서 한 달에 한 15,000엔에서 18,000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본에서는 주택론을 실행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사무수수료라든지 뭐 보증수수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수수료가 보통 주택 가격의 7%에서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대출에 그런 모든 재비용도 포함돼서 뭐 주택 가격의 110%까지 한도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비용들도 이제 많이 이제 제졌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좀 전에 수수료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수수료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었죠? 네, 보통 론과 관련해서는 그런 론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사무수속 수수료 그리고 보증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증수수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등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이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호적이긴 합니다만은 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 유명 씨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현재 금리가 1%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1%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 기준에서는 뭐 거의 공짜 아니냐 싶을 정도로 사실은 낮은데요.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투자 목적으로 되면 즉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집을 이제 이렇게 사서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가 됩니다. 끝으로 주택을 한국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일본에 그래도 도심에 아파트를 구입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일본 시장을 투자를 이제 검토하신다고 했을 때는 현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정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크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이제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잘 아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해외이기 때문에 또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투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씨 오늘 귀중한 조언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